오늘도 박순자 씨는 육교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통을 옮길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보지만 낯선 이의 부탁을 선뜻 받아줄 만큼 세상 인심이 후하진 않다. 가까스로 육교를 오를 수 있게 된 박순자 씨. 그러나 막상 통을 옮기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박순자 씨의 걸음이었다. 고맙습니다. 새 통에 바퀴를 다는 날이다. 모서리가 티나가 더 안 불편하겠나? 가해가 이래 티나가 더 안 불편하겠나? 이걸 밀고 다니다가 모서리에 발이 부딪히면 어떻게 하나. 작업이 진행되는 내내 박순자 씨는 플라스틱 통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박순자 씨에겐 통에 바퀴를 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박순자 씨의 외출엔 언제나 플라스틱 통이 함께한다. 몇 걸음만 걸어도 금세 지치는 박순자 씨. 그나마 이 통이라도 몸을 맡기지 않으면 외출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당장에 손에서 통을 놓자 중심을 잡는 것조차 쉽지 않다. 박순자 씨가 이렇게 된 것은 4년 전 허리를 다치면서부터다. 처음엔 조금씩 굽기 시작한 허리가 이젠 거의 90도에 가깝다. 한때 지팡이나 리어커를 사용해보기도 했지만 이만큼 의지하기 편한 물건이 없었다. 그를 지켜본 근처 공사장 인부들이 통에 바퀴를 달아주었고 그 후론 그 모양새에 따라 각각의 쓸모가 달라졌다. 가끔은 이 집에서 댕길 땐 요거 밀고 댕긴다 이거. 이거요? 집에서 댕길 때는 경영할 때는 차로 타이카네. 저 배 가본 거 저거 힘 조금만 가니까네. 집에서는 멀리 가니까네. 이거 동태 달린 거 밀어야 되고 멀리 갈 때는 차로 타고 가니까네. 우선에 그 조금만 짚으면 되니까네. 병원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것만 짚으면 되니까네. 배 가본 것만 밀고 가고. 가까운 편의점을 두고 멀리 수포까지 가서 사온 우유. 박순자 씨가 그 앞에서 떠날 줄을 모른다. 오늘 목요일이 11일, 9일, 13일. 이거 치료거리잖아, 우리 같은 영감적이고. 마실 것 하나라도 유통기한을 살펴야 성에 찬다. 뭐든 예사로 보고 넘기는 법이 없는 것이다. 편의점에서 사면 되실 걸 거기까지 가요. 허리 안 좋으신데? 그 대신에 100원 벌이 왔잖아. 100원이가 200원이네. 50원씩 비싸요? 응, 50원씩 비싸. 편의점이? 그럼 4개 사면 200원 아이가. 돈 200원이 어디고 내가 하루 종일 있어봐야 누가 200원 주나. 여지껏 잔돈 한 푼이라도 함부로 써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박순자 씨가 가진 거라곤 2평 반 남짓한 집 칸에 손때 묻은 살림살이가 전부다. 박순자 씨의 집에는 유달리 신문이 많다. 그러나 남의 도움 없이는 신문지 옮기기도 수월치가 않다.
소파 의자 그게 푹푹하게 좋은데. 할머니 머리가 요래도 안 펴지. 내가 어째서. 굽은 허리는 걷는 것만 불편하게 만든 것이 아니었다. 앉는 것도 마찬가지다. 맨땅에 앉으니까 일어나지질 않는다. 이러면 엉치가 안 들어지고 높은 데 걸치 앉아야 좀 일어나지지. 요새는 걸치 앉아도 잘 안 일어나지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것이 신문을 채운 상자. 소파 대용인 것이다. 조금 낫기는 낫다. 그래도 마음이 좀 이래 한끗치 않으니 마음이 안 불안다. 빈거 앉으시니까 자꾸 밑으로 놨다가 이제 마음이 불안다. 좀 낫네 낫긴. 이제 앉은 자리가 좀 편해졌나 싶었는데 그것도 잠시다. 약 한 첩 가져오는 데에도 쇠막대기 신세를 져야 한다. 박순자 씨가 먹는 약은 골다공증 치료제. 원래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병인 골다공증을 앓았고 허리가 휘면서 부쩍 그 증세가 심해졌다. 박순자 씨가 아프게 된 건 일 때문이었다. 전쟁 고아로 태어나 16 나이에 방적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지난 8월까지 공사장 막노동, 파출부, 아파트 청소에 이르기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 게다가 이혼 후 홀로 아들을 키우다 보니 여러 번 허리를 다치고도 병원 가는 일은 늘 뒷전이었다. 그렇게 병원 치료를 미룬 것이 화근이 되어 이제는 누워서조차 허리를 펼 수 없는 처지가 돼버렸다. 저녁 시간이 되자 아들이 왔다. 대구에서 직장을 다니는 아들 임식 씨는 일주일에 한 번 집에 들른다. 매일 볼 수 있는 얼굴도 아닌데 엄마는 아들을 보자마자 잔소리를 쏟아낸다. 그래 좀 늦게 가서 일찍 자고 아침 일찍 일나라. 그리고 전화기 끄지 말고 내가 혹시나 그 한 10시 되면 전화를 해볼게. 만날 아침마다 늦잠 자고 그러지 말고. 신춘이가 만데가 자꾸 지가 그러노. 양정이가 보이카네. 양정이가 총각은 보이카네. 일찍 와가 지가 청소 다 하고 그러더라. 처음에 들어간 사람은 다 부지런히 그래 하더라. 엄마의 잔소리에도 불구하고 말수가 적은 아들은 대꾸가 없다. 지금도 봐라 내가 모욕하고 언제나 엄마와 아들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된다. 고집 부리고 있는 거 봐. 아들이 오자 조용하던 집안이 부산해졌다. 아들이 빨래를 거들겠다고 나선 것이다. 몸이 아프면서 왼쪽 손까지 떨게 된 박순자 씨. 혼자서는 통 집안일을 할 수가 없었다. 빨래 신문이 더 해야 된다. 끝은 헹군 게 안에다 물려서 한 거야. 신문물이 잘 빠진다. 양말 때 비비가 헹구면 구름물이 얼마나 많이 빠진다. 끝에 막 그래 하는 거야. 빨래를 마칠 때까지 엄마의 주문은 끝이 없다. 그래가지고 요런 날은 하지만 아들은 별 불만이 없다. 얼마 전까지 엄마의 청소일까지 거들었던 아들. 엄마를 돕는 건 아주 익숙한 일상이다.
다음 날 떠날 채비를 하는 아들에게 엄마가 군대 얘기를 꺼낸다. 군대 가고 나면 이제 내가 혼자 어째서 하냐. 홀로 있는 엄마 때문에 그간 계속해서 입영을 미뤄온 임식 씨. 그래서 장교심 친다 이가. 장교가 되지 싶으나 네 생각이. 모르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되겠다면 쫄병이라도 가. 유병을 가면 2년 동안 안 보고 어째 살라고. 그 보고 싶은 그것도 걱정되지. 안 보면 보고 싶지. 지금은 전화를 하루에 2~3번씩 하는데 그 2년 동안 안 보고 있으면 그것도 보고 싶기도 하지. 그래 할 정신도 되지도 않아. 얼굴을 못 보는 것도 힘들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다. 임식 씨의 벌이가 없어지면 당장에 엄마의 생활비를 책임질 사람이 없다. 요즘 두 사람은 이 문제로 고민이 많다. 아들이 떠나고 박순자 씨도 길을 나섰다. 먼 길을 갈 땐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야 한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기분이 상한다. 푸대접을 받는 적이 더 많기 때문이다. 좀 막히 되지. 자존감이 그래 되지. 삼십 분 만에 겨우 잡아탄 택시. 그러나 차 안에서도 박순자 씨는 마음을 놓지 못한다. 조금이라도 잘못 움직이면 통증이 심해지는 탓이다. 잠시 후 병원에 도착했다. 걷는데 저렇게 해야 걷는가 보다. 가는 곳마다 박순자 씨는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 그러나 순간순간이 힘든 환자에겐 남의 눈을 신경 쓸 겨를이 없다. 할머니 오늘 어떻게 병원 오시면서 이렇게 바케이스가 바뀌었어요? 오늘 먼 길을 와서 작은 거 갖고 왔어. 아 장가 가지고 오셨어요. 오시는데 많이 불편하진 않으셨고요. 차 타고 오면 좀 힘드셨어요. 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박순자 씨는 이곳에서 한 번씩 진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아들의 입영 얘기를 듣고 이대로는 있을 수 없다 싶어 다시 병원을 찾았다. 숨이 막혀서 죽겠다. 좀 어떠셨어요? 좀 어떠셨어요? 내나 그렇지. 오는데 숨이 막혀서 죽겠다. 가만히 있으면 숨이 안 가. 그냥 눌리가지고. 기침을 안 하세요? 기침은 하진 않았는데 무엇이 이 먼지 같은 게 싹 올라오대. 그건 와 그러는 게. 배가 안 좋아서 그렇죠. 이 밥을 조금 많이 먹고 이래 엎드리면 이걸 찌르더라고. 찔러 꼼짝을 못하고 가만히 있어. 가마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더 많이 하면. 박순자 씨의 정확한 병명은 척추후만증. 척추후만증이란 척추가 앞으로 휘는 질병이다. 선천적으로 병을 안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박순자 씨의 경우 척추를 다치고 제때 치료를 받지 않은 게 병의 원인이 됐다. 척추가 휘어 원래 앓고 있던 골다공증이 심해졌고 골다공증은 굽은 척추를 더 굽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 결국 굽은 척추와 골다공증이 끊임없는 악순환을 반복한 것이다. 문제는 이 때문에 폐, 심장, 위장 등 뱃속의 장기가 끊임없이 압박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정확하게 뭐 몇 년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심장과 폐는 생명에서 필수적인데
폐가 눌리게 되면은 2차적으로 심장에서 폐로 혈액을 보내는데 그게 압력이 증가돼서 심장에 굉장히 부담이 많아지죠. 그래서 심부전증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오늘 저녁은 고구마로 때울 생각이다. 아무래도 밥을 짓는 것보다 고구마를 찌는 게 손이 덜 간다. 몸이 아프면서 식사 시간이 곤욕스러워졌다. 매번 시켜 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마땅히 챙겨줄 사람도 없다. 이렇게 생활한 지 7개월. 혼자서 맞는 식사 시간이 늘면서 박순자 씨는 전에 없이 생각도 많아졌다. 난 행복할 때 하나도 없었다.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지. 만날 쪼달리지. 만날. 그냥 뭐 버리가 먹는 그것만 신경 썼지. 일을 해야 산다 하는 그것만 신경 쓰고 행복하다 불행하다 그것도 생각할 여가도 없고.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만 닥치는 대로 일만 하고 그게 먹고 살았다. 지나간 시간은 행복과 불행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고단했다. 그런데 지금 내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신나게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 그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자신뿐이다. 박순자 씨 아들 임식 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지난 7월부터 우체국 마케팅 부서에서 일을 시작했다. 임식 씨의 일은 우편물 발송을 처리하는 전산 업무. 일이 꽤 손에 익어가는 중이었다. 하지만 조금 있으면 직장에도 휴직계를 내야 한다. 그쪽 방면에 계시거든요. 보이나 이거? 미시만 뜯던데. 병무청 홈페이지에 임식 씨의 입영 일자가 공지됐고 예상보다 입영 일자가 빠르다. 혼자 사는 임식 씨의 자취방. 방 안은 임식 씨의 복잡한 심정만큼이나 어지럽다. 평소엔 이 정도까진 아니었는데 쓰레기를 버리는 것조차 귀찮아졌다. 엄마 밥 먹었나? 몸은? 엄마의 병이 깊어지면서 무뚝뚝하기만 하던 아들도 엄마와 통화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냥 고기 사 먹었다. 언제나 잔소리 많고 건강할 것만 같았던 엄마였다. 뭐 고기 먹으면서 밥도 시켜 먹었지. 그냥 어머니도 몸 아프신 것도 좀 한순간이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어느 정도 잘 다니시다가 한순간에 갑자기 나빠지셨거든요. 한순간에 돌이킬 수 없게 돼버리고 그럴 때 좀 마음이 아팠죠. 닥쳐올 일에 대해 미처 생각하지 못하듯이 지난 일도 다 잊고 살았다. 그런데 요즘엔 인터넷 만화를 보는 데에도 엄마를 주제로 한 이야기에 관심이 간다. 그러니까 소풍 갔을 때 점심시간이 너무 싫었대요. 이게 다른 친구들은 도시락도 맛있게 많이 싸우는데 자기는 그 라면 봉지에 삶은 계란과
모르차만의 점심에 전부였기 때문이었대요. 그래서 혼자 숨어서 먹었어요. 애들이 볼까봐. 그러면서 그 가난한 자기 집이 너무 원망스러웠대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해준 어머니 마음이 더 아팠다는 걸 그때 몰랐다는 그런 얘기죠. 영식 씨도 이 만화처럼 그런 생각 한 적 있어요? 그렇죠. 언제요? 언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뭐 초등학교 소풍 때나 운동회 때 어머니 안 오시고 이러면 서투른 마음이 있었죠. 그때는 되게 원망 많이 했어요? 그냥 말하자면 원망까지는 아니고 그냥 섭섭하다. 지금은 어때요? 예, 저한테 그랬었을 때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저도 엄마한테는 제일 소중한 사람인데 남들처럼 못해줬을 때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며칠 후 박순자 씨와 아들이 다시 병원을 찾았다. 수술을 할 수 있을지 자세한 검사를 받아보기로 한 것이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입원 절차를 밟고 검사를 시작했다. 병실의 저녁 식사 시간. 나는 이거 그라서 레이저라서. 안 내기는 그렇게 안 돼 몰라. 복대를 하지 않으면 침대 위라 해도 제대로 앉아 식사를 할 수가 없다. 여지껏 살면서 가만히 앉아 밥상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다. 박순자 씨에겐 누군가 해주는 밥을 먹는 것도 전에 없던 호사다. 그런 엄마를 지켜보는 아들은 저녁 내내 말이 없다. 늦은 시각, 회의실에서는 박순자 씨의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 이게 스탠딩 사진입니다. 이게요? 스탠딩 이게 라테랄. 아니고 할머니 저녁 목표도만은 대고라고 위치.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을 처음 본 의사들은 대부분 놀라는 눈치다. 그만큼 이 수술을 바라보는 의사들의 시각도 조심스럽다. 대퇴사두근은 구축이 있는데 관절 자체의 구축은 아닌 것 같아요. 점점 숨이 차고 지금 폐기능 검사를 해보니까 정상이 약 53%에서 58%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장기가 눌려져서 그런지 소화 기능이 점점 장애가 오고 있고, 그다음에 방광이 눌려서 그런지 굉장히 소변을 자주 옵니다. 하루에 20번 이상 소변을 온다 보니까. 집도의의 설명 이후 수술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재발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시죠. 그런 그 퍼런 그 바켓을 이렇게 앞으로 밀고 들어올 때 보니까 진짜 어머니를 도와주고 싶다는 심정이 드는 것은 사실인데, 이 환자 자체가 워낙 힘든 수술이고 그 이후에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점이 수술을 결정하는데 많이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골다공증 때문에 박순자 씨의 뼈가 아주 허약해져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수술을 해서 척추를 곧게 편다 해도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통스럽긴 하지만 일단 힘든 수술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참 나빠진 걸 계속 두고 볼 수 없으니까 다 같이 협력해서 한번 해봅시다. 어렵게 수술을 결정하고 돌아온 후 척추 후만증 수술만 300여 회를 했다는 집도이 또한 밤새 긴장을 놓지 못했다. 다음 날 주치의의 호출을 받았다. 감이 안 됐어요. 검사한다고 고생 많았죠? 그 고생할 것도 없고. 다행히 이렇게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마취하고 수술이 가능한 상태다 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물론 수술하는 도중에도 사고가 생길 수도 있어요. 폐가 좀 안 좋으시기 때문에 이 과다출혈로 인해서 뭐 사실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고 그건 확률적으로 그냥 우리가 수혈을 다 하니까 심폐기능 수술을 하기로는 했지만 수술 과정에서 신경마비, 과다출혈 등으로 인한 돌발 상황도 생길 수 있다. 않지만은 기대가 많은 만큼 위험도 큰 일이다. 네, 이렇게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술을 하루날 수술할 거가. 그렇게는 어차피 휴일인데. 아저씨 막 후유증 부작용에 대해서 막 얘기하더라 아이가. 무서워. 무섭지. 안 무서운 사람은 우리는 수술합니다. 무섭지만 내가 가만히 있어갖고 뭐 더 나서질 그런 게 없잖아. 엄마, 수술하는 게 무섭고 그러면 수술 안 하면 되잖아. 안 하면 병을 못 고치는 거지. 고칠 수가 없는데. 수술하다가 잘못되네. 그런 거 생각은 하기 싫어. 사는 게 낫지 죽는 게 왜 낫노?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노? 죽기 싫다. 나는 사실은 억울 다 죽기도 고생만 진땅하고. 이날 평생 옷을 한 가지 내가 새 옷을 하나 사 입었나? 놀러를 한번 가봤나? 능카가지 편안하게 한번 살아봤나? 하나도 해본 것도 없고 얼마나 다 죽을라 했나? 죽기 싫다 진짜. 여러 가지 위험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수술에 어느 정도 기대를 거는 눈치다. 그런 엄마의 마음을 모를 리가 있을까? 임식 씨는 병원에 가기 전보다 마음이 더 착잡하다. 한 통의 우편물이 배달됐다. 아들의 영장이다. 입대 날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수술도 해야 하고 회복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하다. 지금 가만히 있어도 내가 마음이 벌벌 떨린다. 어째 해야 될까 싶었어. 다음 날 박순자 씨가 혼자 외출을 했다.
병무청에 가서 통사정이라도 해보기로 한 것이다. 아들의 입영이 결정된 건 전 남편과의 관계 때문이었다. 이혼을 했더라도 그냥 재혼하지 않고 별도로 혼자 살게 되면은 지금 생활은 떨어져 있어도 어머니랑 같은 가족으로 유리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이제 그 조사를 하고 조회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거거든요. 하지만은 그 인간은요 나가면 이렇게 도시면은 내가 안 좋는데 그 남보다도 뭐나 말도 안 하기 좋은 말 안 돼. 뭐 작년에 전화했다고 막 날들어지기더랍니다. 그 인간이 완다고 전화해놓고 하면서 그 이때까지 가는 얼굴도 모르고 컸어요. 지금 야금 얼굴도 몰랐어요. 이혼을 했지만 전 남편이 생계부양 능력이 있기 때문에 면제 여부는 재심사를 해본 뒤에라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예, 그 어머니 그 아들 병제 관계는 이제 아드님 문제니까 아드님 알아서 잘 하실 거예요. 할 겁니다. 그 어머니를 그 직접 만나 뵈니까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기도 전에 집을 나간 남편. 그 후 남편을 원망할 새도 없이 힘들게 살았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었던 과거가 또다시 순자 씨의 발목을 붙들게 될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수술 전날 뭐 챙길 거 많나? 지금 것도 없어. 오랜만에 박순자 씨가 밥을 했다. 아들의 입영과 수술. 오늘이 지나면 또 언제 아들에게 밥을 해줄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 간이 맞는가 모르겠다. 차는 없지만 정갈하게 차려낸 밥상. 오랜만에 먹는 엄마의 밥은 달다. 그러나 막상 엄마는 통 기운을 차리지 못하는 눈치다. 그간 큰 탈 한 번 내지 않고 잘 자라준 아들. 수술을 앞둬서인지 엄마는 자꾸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갔다 올 때까지 살면은 제발 좋지만 이래 아프면 갔다 올 때까지 살면 지한테 해줄 거는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지 보태줄 것도 없고 도와줄 것도 없고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이제. 지도 내 이런 거 보고 가는 거 마음 안 편할 게 없나도 이렇고 가는. 박순자님. 수술날 아침. 아침 9시도 되기 전에 순자 씨가 수술 대기실로 옮겨졌다.
힘쓰고. 언제나 깐깐하고 당당했던 엄마. 그러나 이번만큼은 엄마도 두려움을 감추지 못한다. 엄마를 보내고 홀로 남은 아들. 두 사람 모두에게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됐다. 수술은 휘어진 척추의 일부분인 2번 요추를 절단한다. 그리고 척추를 곧게 세운 후 금속 막대기를 척추 모양으로 대고 나사로 고정시킨다. 수술은 끝났지만 회복이 되기까지 박순자 씨는 심한 통증을 참아야 한다.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며 아들은 수술 전보다 오히려 더 걱정이 많아진 눈치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소변검사하고 피검사한다고 다 가지고 내려갔는데 사장님하고 수간학사하고 보호자들 빨리 밀어내고 그럼 좋아요. 평생 홀로 고통을 견디며 살아온 엄마. 그 엄마에게 지금 아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엄마의 손을 잡아주는 일뿐이다. 집도이 회진 시간. 수술 후 2시간 만에 박순자 씨는 의식을 회복했다. 숨 쉬는 건 괜찮아요? 아유, 자, 쭉 한번 들어보세요. 천천히 들어보세요. 네. 수술하기 전에 이야기했던 그 뭐 하다가 나사가 빠지고 뭐 하는 도중에 마비가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심각한 일은 하나도 안 생겼으니까 뼈 상태는 어떻던가요? 많이 약하죠.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아요. 내일도 좀 나을 거고 모레도 조금 더 나을 거고 비슷하죠. 주치의의 얘기를 듣고 그제서야 임식 씨는 마음을 놓는다. 다행히 수술도 지금까지의 상황은 모두 순조롭다. 기역자 모양의 굽었던 허리도 이제는 일직선으로 펴졌다. 수술할 때 느꼈지만 일단 뼈가 제일 문제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그 등 쪽에 있는 그 근육이 수술 전에도 약했지만 수술해서 등이 이렇게 펴지니까 등 쪽 근육이 더 약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 등 쪽 근육을 강화시키는 재활 훈련을 좀 오랜 시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혜연아 뭐 할 건데? 좋은 산에 좋은 철에 그런데 좀 가보고 싶어. 요새 산이 너무 좋더라. 그래, 아는 사람 집에도 좀 가보고. 네. 한 5년 동안 어제도 아무 데도 못 갔다. 5년 동안 그냥 요 통만 끌고 다니겠어라. 만날 집에서 뺑뺑 돌고 아무 데도 못 갔다. 만약에 허리 펴물어 아는 사람 집에 좀 찾아가 보려고. 내가 이래가 찾아가면 깜짝 놀랄기가. 서서 찾아가면.
재활 훈련만 잘 받는다면 박순자 씨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군대 간 아들을 기다릴 박순자 씨. 통을 끌고 찾아온 먼 길. 그 길에서 박순자 씨는 희망을 만났다.